안녕하십니까, 누리행정사입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감사부서의 호출이나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통지서로 인해서 가슴이 철렁 내리앉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막상 징계처분 결과를 받아보고 과중한 처분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을 느끼셨나요? 성실하게 공직에 임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징계라는 단어 앞에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실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하지? 동료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앞으로의 공직생활은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닌지, 성진은, 호봉은,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얼마나 실망할지 온갖 걱정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이런 징계까지 받아야 하나 싶은 억울함이나 내 잘못만은 아닌데 왜 나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나 하는 분함 때문에 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마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 어떤 징계 처분이라 할지라도 법과 규정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입니다.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의 부당함이나 과중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청심사를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려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원처분의 징계보다 더 가벼운 처분으로 낮추는 것, 징계의 감경입니다. 누리행정사가 실제 사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여러분이 받은 징계 처분이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합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이때 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징계를 본래보다 더 낮추는 감경 결정을 내릴까요? 그 결정에는 명확한 기준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누리행정사는 14년간 수많은 공무원 소청심사 사건을 다루면서 위원회의 결정 경향과 핵심 판단 근거들을 면밀히 분석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무원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감경될 때 위원회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임의 소재 및 복합성입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원인이 과연 해당 공무원 한 사람이 명백하고 단순한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업무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든지 관련된 다른 부서나 상급자, 동료 직원의 책임은 없는지, 나아가 상대방의 비협조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지를 따져봅니다. 만약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해당 공무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경의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서류 처리가 늦어져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담당자 변경이 잦았거나 관련 규정이 모호했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공받지 못했다면 이는 개인의 단순한 태만으로 볼 수는 없겠죠. 위원회는 이러한 복합적인 맥락을 고려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동기 및 의도입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단순히 실수였는지, 아니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판단 착오였는지, 혹은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고의를 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설령 규정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부주의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답답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순간 욱해서 나온 것이라면 고의적인 비난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의 중대성 및 피해의 정도입니다. 해당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조직이나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공무원의 행위가 피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평가합니다. 만약 행위 자체는 잘못되었을지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가 미미하거나 피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다른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해당 공무원의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약하다면 이는 감경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징계는 발생한 결과에도 비례해야 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다른 사례 및
관련자와의 형평성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징계 사유에 대해 다른 공무원들이 과거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담당자들이나 관련자들에게는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비교하여 현재 받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매우 강력한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은 공무원 징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징계를 받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및 기여도, 그리고 반성의 정도입니다. 징계 사유 자체 외에도 해당 공무원이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했는지, 조직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는지, 그리고 징계 처분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평소 쌓아온 신뢰와 징계 이후의 성숙한 태도는 위원회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정보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소청심사에서 감경은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다, 실수였다 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것은 냉철한 법리적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사건 기록 구석구석에서 앞서 말씀드린 감경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모으고 위원회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구성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요구합니다. 지금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신가요?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청심사는 청구 기한 30일이 정해져 있고 한번 제출된 청구서는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리행정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딱 맞는 감경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감경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공직생활과 명예, 그리고 가족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리행정사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공무원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와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